여기 유별난 행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엄마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사지도 않을 건데 이제 그걸 막 계속 묻고 꺼내서 보여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옆에서 당황스럽고 이제 계속 그분들한테는 죄송하다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래를 굉장히 크게 부르는 스타일이니까 옆에서 아우 좀 조용히 해 그러고 아이들이 아우 좀 하지 마 막 이제 그런 말을 하죠. 학교에 입학하자 아이의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집중 못한다. 그러니까 왜 안 보니, 뭐 집중 왜 안 하니,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것들로 이제 선생님한테 항상 얘기를 듣나 봐요. 그거 빼면은 재미없어? 이제 아이는 종종 학교 생활이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루해? 많이? 어떨 때 수업 시간에 몰래 뭐 하기도 해. 몰래 뭐 해? 몰래 종이 접기 하잖아. 하루 종일 학교에 앉아서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라는 말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앉아있고 계속 공부만 해야 되고 좀 지겹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눈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격이 나쁜 아이로 보이나요?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정원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정원이의 그림 실력은 7살 때 예술의 전당 미술 영재 아카데미에 합격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섬세함이 특징인 정원이의 그림. 이런 정원이의 영재성은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과흥분성. 일반인들에 비해 감각적인 자극을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Giftedness comes with overexcitabilities. It's a part of the gifted personality. Well, overexcitability may seem distracting to some teachers and to some parents. Then you come to feel ashamed of who you are, and that does not allow you to use your gifts in a way that is going to be helpful to yourself or to society. 만약 정원이의 이런 성격을 억눌렀다면 사라졌을 영재성. 하지만 정원이의 엄마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 게 좋은 사람. 엄마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라.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기회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진 속의 이 아이 역시 평범하진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굉장히 더딘 아이. 느리고 남 어떻게 따든 걸을 때 귀엽고 만약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아마 병원 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혹시 느린 게 좀 병이 아닌가. 아이는 말도 없었습니다. 혹시 뭐 자폐 아들이 그렇다는데 혹시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어느덧 학교에 갈 나이가 됐지만 아이의 속도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걱정이 학교 가면 걱정이 될 정도로 공부도 못하고 행동도 느리고. 그리고 지금 아이의 나이 13살. 대학원 과정의 수학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송유근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현재 유근이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레스가 우주 만물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지금 약 2500년 지난 지금도 그 물질의 근원을 잘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탈레스처럼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이제 앞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린 게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워낙 느리고 뭘 움직이기 싫어하니까 사실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게 이렇게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 앉아서 몇 시간씩 하니까 사실 남이 볼 때는 되게 금방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애들은 뭐 하루에 1시간, 뭐 2시간 이 정도도 막 안 앉아있고 안 한다는데
엄마는 유근이의 느린 행동을 문제점이나 고쳐야 할 단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유근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또한 마찬가지였죠.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도 저를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엄마 아빠는 바둑가라고 하고, 네, 그래서 부담감 딱히 느끼지 않고요. 느낄 시간도 없고요. 네. 엄마는 유근이를 영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근이 자체를 인정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타고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게 어떤 기질 쪽일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억누르면은 글쎄요. 아예 개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네가 원하는 걸 해야 네가 즐겁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냥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이를 대하는 두 어머니의 태도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재아동 부모들과 일반아동 부모들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영재아동의 부모들이 보다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것이죠. 영재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수용적이고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또 어떤 과제에 대한 집착력 이러한 요소들을 길러주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가진 자신만의 재능을 나쁜 성격으로 보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좋아할 만한 물건이 가득한 방에서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동생이 하다못해 언니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아이를 통제하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쟨 주로 몸으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뛰고 뭐 넘어가고 뭐 소파에서 머리 대고 위로 서 있고 주로 뭐 그런 식.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웃으면서 일어나면 하루 종일 그냥 쉬지도 않고 움직여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던 서윤이는 멀리 못 가네요. 좀 노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막 활동적이지 않아요. 활동적이지 않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친구를 사귀어서 밖에 놀러 나갈 만한데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좀 더 비만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넘어뜨리지 말아야 할 블록이 저절로 넘어졌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보기로 합니다. 과연 이번에도 아이들의 행동이 다르게 보일까요? 먼저 활달한 용준입니다. 발음을 좀 더 시키니까요. 저기요 이렇게 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요 다 망가졌더니 앞으로 보니까요 저기 다 쓰러졌다고. 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펑 했어요. 얘는 그러면 저거 붙어있는 새나 뭐하고 있는지 봤어? 네. 뭐? 이거 싸고 있었는데. 이거 쌓고 있었어? 네. 확실해? 네. 바람. 맞아요.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주장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보아서 아마도 활동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자기주장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활동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에도 블록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질 않네요. 재우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 써가지고 재우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 재우도 수줍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의견을 못 내놓고 움츠려들기부터 하니까 안타깝죠. 이렇게 자기 것들이 챙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적응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오히려 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상황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친한 친구가 다른 친구와 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놀자고. 그 재미없는 놀이 그만하고 같이 놀자고. 그냥 데려갈 거예요. 그냥 데려갈 거야? 네.
활동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다른 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TV 보면 되죠. 친구 하나 불러와서 같이 껴달라고 해요. 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놀이가 끝나면 같이 다시. 내가 놀고 싶은 저 친구가 딴 친구하고 놀 때 아주 뭐 목소리 크게 너 나랑 놀아야 돼 하는 거를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청을 해볼까? 도움을 청할까? 같이 협동하면서 놀아볼까? 이런 대안적인 생각을 활동 수준이 낮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활동 수준이 낮은 아동이 활동 수준이 높은 아동보다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 아이는 성목입니다. 주의 집중력이 뛰어난 성목이는 지루한 글쓰기를 끝까지 해냅니다. 이제 놀다가도 뭐 선생님이 오셨다거나 이렇게 딱 놓고 거기에 탁 집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성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칭찬을 이렇게 막 기대하면서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고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집중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범준이는 조금 다릅니다. 온몸을 들썩이더니 결국 글쓰기는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다른 엄마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듣죠. 범준이가 또 장난치더라, 혼나더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 좀 난감하죠. 채희는 어떨까요? 역시나 금세 지루함을 느끼는군요.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더라도 끝까지 읽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우리 채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만 이렇게 꼭 집어서 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경우.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흔히 나쁜 성격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건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상자가 가득한 방. 과연 아이들은 이 중 몇 개의 상자를 열어볼까요? 재현이와 채희는 순서는 달라도 대부분의 상자를 열어보고 범준이와 여랑이도 왕성한 호기심으로 모든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상자를 열어본 수아는 좋아하는 책이 나오자 곧장 집중력을 발휘하고 성목이는 첫 상자에서 멋진 비행기가 나오자 다른 상자에는 더 이상의 호기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논 시간에서는 주의 집중력이 높은 아동들이 더 길었던 반면 상자를 열어본 횟수에서는 주의 집중력이 낮은 아동들이 더 많은 상자를 열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주의 집중 능력이 낮은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 상자 저 상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계속 열어보고 꺼내보고 하는 그러한 활동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와 마주친 토끼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직접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냥 강 그린 거예요. 호랑이가 해양 멋지잖아요. 호랑이가 넘지 못하게 호랑이랑 토끼랑 싸운 거예요. 과연 주의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은 어떻게 토끼를 살려줄까요? 사자가 호랑이 옆을 둘러싸서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어요. 꼬리를 빙판에 쏙 집어넣고 일게 해놓고 그러면 안 빠지니까 이렇게 딱 소리를 지르면요 왠지 너무 시끄러워서 기절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주의 집중 능력이 낮은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고 또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발상들이라든지 기발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내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4장의 그림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코에 꼬리를 얼려가지고 빙판에 가서 물에 담그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자, 저 따라오세요. 바다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별다른 망설임이 없는 것 같죠? 고기가 55마리 잡혀. 토끼 어디 갔어? 이미 도망갔지롱.
주어진 그림은 같습니다. 정민이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있는 게 세 번째고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아, 정민아?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상당히 두려워하고 수줍어해요. 이 아이들이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 탓입니다. 속상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활달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애들한테 좀 무시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일부러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호중아 엄마 잘 안 들리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큰 소리라기보다 저를 당겨가지고 일부러 귀에다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배불러서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가 그거 일을 안 한다고 화내는 그림. 으악, 호랑이다. 너는 이제 우리한테 잡혔어. 그래도 돌아왔다니까 걱정돼요. 나무에 끈을 묶여야겠다. 언제 그랬냐는 듯 그림 속의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아이들. 그 사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저 10분 동안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할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수줍음이 적은 아동의 경우 역할극과 글로 쓴 뒤의 이야기 구성 능력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역할극에서보다 글로 썼을 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관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은 혼자만의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이러한 언어적인 이야기 구성 능력은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능력 중에 하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나쁜 성격이라 생각했던 아이들의 행동. 그것은 아이들이 지닌 재능의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청원의 오창초등학교. 학교라는 공간이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선생님들에겐 이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임한 방두환 선생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내향적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애들과의 관계 맺을 때는 또 아무래도 좀 외향적인 애들이 먼저 다가와요, 교사한테.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도 뭐 섣불리 다가가는 건 쉽지 않은데 먼저 다가오는 애들이 있으면 걔랑 좀 많이 친해질 수 있고 또 걔랑 친해지다 보면 좀 수업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사실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모든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성격이 제각각인 만큼 선생님들의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학습 스타일이 다 다르고 교사가 가르치는 러닝과 티칭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학습 형태가 교수 형태가 어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들고 지루하고 때로는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성격의 아이들과 선생님들, 과연 이들의 성향은 어떤 점에서 얼마나 다를까요? 먼저 외향적인 선생님과 내향적인 선생님의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학생들 역시 내외향인 학생들 30명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세요. 이거 쉬는 시간이 됐어. 자, 여러분 오세요. 외향인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와 에너지로 학생들을 리드해가는 박상진 선생님. 국어 시험을 5명이 같이 보는 거야. 서로 협력해서 공부하는 거야. 재미 갖추는 거? 어떤 그런 학문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즐거워야지 먼저 재미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닌가. 눈치 게임으로 갑시다. 눈치 게임. 게임은 박상진 선생님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3 좋아. 3. 4 걸렸습니다. 4. 목소리도 이렇게 재밌게 하시고 단체적으로 수업하는 게 되게 재밌고 성격에 잘 맞았어요. 공부를요 그냥 시끄럽게 하는 게 더 낫고 차분하게 하면 집중이 더 안 돼요. 하지만 외향적인 선생님의 수업이 모든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시선에 슬며시 공책을 가리는가 하면 거침없고 힘찬 선생님의 목소리가 부담스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 오는 거야. 괜찮잖아. 주로 외향적인 아이들과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내향적인 아이들은 저랑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소외된다라는 참 이제 어떻게 보면 미안하죠. 그 아이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왁자지껄한 수업은 내향적인 성격의 학생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소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서 들고. 게다가 예고도 없이 원치도 않는 발표를 해야 하는 순간이 아이들에겐 힘겨운 시간인 것입니다. 1교시는요 재밌긴 재밌었는데요. 안 편하잖아요, 마음이. 활발하고 애들끼리 말하는 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낄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활발한 스님이랑 하면 부담도 크고 발표도 많이 해야 되니까 긴장도 많이 돼서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사가 사실 외향일 때 외향형 아이들은 좀 더 교실에서 활발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향형 아이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사실 내향형 아이들은 거의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향적인 성격의 남진영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차분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내향인 선생님은 먼저 교실 분위기부터 정리합니다. 발랄한 건 좋지만 과도하게 그러지 마. 학기 초에는 특히 뭐 수업 중간중간에 굉장히 산만하게 행동하거나 너무 케어하거나 할 때는 제가 좀 많이 부담감을 좀 느껴요. 내향인인 남진영 선생님이 선호하는 방식은 강의식 수업. 벌써부터 몸을 뒤틀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네요. 분명 외향적인 학생들입니다. 지루했어요. 재미없어요. 강의식으로 하니까 좀 지루했어요. 주로 선생님 얘기만 계속 하시고 지루했어요. 그런 반면 차분히 1대1로 다가가자 외향적인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말문이 막혔던 학생들이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내성적이고 학교 다닐 때 그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에 내성적인 아이들을 발표를 시켜야 될 때 되게 미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이런 거 말고 과연 내향적인 성격의 아이들은 내향인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혼자 쓰는 시간도 많았고 선생님께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해주셔서 편안했어요. 부담 주지 않고 발표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외향적인 학생은 외향인 선생님의 수업에, 내향적인 학생은 내향인 선생님의 수업에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반되는 성격을 가진 또 다른 두 분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정아 선생님은 계획을 세우고 순서에 맞춰 일을 진행하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지요. 일단 정해진 게 있으면 빼고 넘어가는 건 되게 제가 스스로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준비한 거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반면 황의기 선생님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적응하며 선택의 여지를 두고 뜻밖의 상황을 즐깁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웃라인만 생각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과연 이 두 분의 수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김연아라는 주제만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선생님들께 맡겼습니다. 먼저 김정아 선생님의 수업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여러 가지 수업 도구들입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줄 인쇄물에서부터 영상 자료까지 준비해서 계획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수업 중간에라도 아이들의 주의가 흐트러지면 특유의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이끕니다. 산만한 상태에서는 뭘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은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하긴 해요. 이런 이제 수업, 공개 수업 같은 게 있으면 자료 준비를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 나간 국제대회 언제? 2002년.
그리고 국가대표 내용적인 면에서는 김연아 선수에 대한 기본 정보에서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기초 지식까지 사실적인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자기 생각을 풀어서 말하는 것보단 정답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좀 더 흥미가 있는 것 같고 저 혼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찾아낼 때 되게 기뻐요. 뭐 비어진 칸을 찾아서 쓰거나 저는 그런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아 괴로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 쪽으로만 준비해 주신 분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또. 생각할 시간을 좀 안 주시는 것 같았어요.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직관형 N형 아이들에게는 이제 감각형의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실용적인 데다가 이제 그것들이 그 프로세스가 너무 분명해서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있고. 황의기 선생님의 수업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배울 점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게 하는 것입니다. 본받을 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배울 점, 생각에서 배울 점들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매직 가져가 주세요. 형식이 없어요. 자유스럽게 만들어서 서로 토의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황의기 선생님의 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 학생들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생각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생각을 종이에 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게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본받을 점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게 또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나 상상력을 요구하는 수업 시간이 즐겁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쓰는 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글 쓰는 것 같은 거, 마인드맵 같은 거는 좀 싫어해서 제가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전형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60% 정도의 선생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SJ, 전통주의 선생님들의 틀에 맞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수업은 잘하는 데 비해서 창의력을 요구하는 이런 수업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성격을 고려한 학습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교사 한 명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애들을 한 명 한 명을 고려를 다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을 특성을 다 파악해서 그거에 맞춰주려고 가다 보면 사실 굉장히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이라는 게 그렇게 뭐 시간이 많지 못해요. 학생 개개인의 성격을 배려한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프로비던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세워진 이곳 매트스쿨은 나라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립대안학교로 1996년 교육당국이 직접 설립했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이는 풍경은 미국의 일반 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지만 이 학교는 뛰어난 성과로 미국 전역을 놀라게 했습니다. 매트스쿨 학생들의 높은 졸업 비율과 대학 합격률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기적으로 불리웁니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업 시간을 참관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여느 고등학교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업 시간. 교사와 학생이 질문을 주고받는 토론 중심의 수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질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What personal qualities do you have that would make you a good advisor? First thing I bring in is leadership.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I set the tone and have you understand that I'm not perfect. However, I've got a lot of experience. 이어지는 학생들의 질문 공세. What mainly would you be focusing on if you were like to come here as an advisor?
to know, are you okay with rap music or any pop music, and what music do you like to listen to? As you can tell from our room, there's a lot of personality and we like to express ourselves. What's your take on that? Physically and mentally. 마치 선생님이 면접을 보는 듯한 분위기죠. There's a lot of things that are happening with you. What we were doing was I'm interviewing. I'm a candidate for the advisory position here. So the students have drafted questions that they want to ask each candidate, what their qualities are, what their background is, to get to know who this person is that's coming in. So the students have a say in who that next advisor will be. What this was about is like we're trying to find out like who he is and like what are the benefits of having him as an advisor. We don't want just a random person coming in and we don't really get along with them. It makes it even more tough on us during the whole school years. 그렇다면 이러한 면접을 통한 학생들의 의견이 교사를 임용하는 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very single one of the kids in the classroom writes a feedback form. All of those feedback forms are collected and the students actually write on the feedback forms, do they think this person can be a really amazing advisor? Why or why not? If they do well there, and you know, the kids like them, I like them, the teacher of the class likes them, they go to the next phase. They interview the principal's group, which is all the administration of our entire school. 실제로 이곳 매트스쿨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는 학생들과의 면접 과정을 통해 임용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In a day can see up to 150 kids, you know, because 30 kids a class, 5 kids, and they rotate. Beyond the 45 minutes that you have with the kids, that's it. Here, you have 15 kids, 6 hours a day for 4 years. So that formula just allows for us to get to know our kids and their personality in a way that the other system can't. 한 번 인연을 맺은 선생님과 학생은 4년을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첫 시간은 이렇게 모여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합니다. 페이지 선생님과 이 아이들 역시 지난 4년을 함께해왔습니다. 그 사이 서로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됐고 이제는 소중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We've been together she's been my teacher for 4 years now. So, you know, 4 years with anybody you can build a connection with. I like Paige. She's a wonderful person and she's like a mother to me. So, I like her a lot, yeah. Great. She knows all about my family life, my life outside school, my interests, my hobbies, what I like to do. 그렇다면 4년간 한 학생을 꾸준히 지켜볼 경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타날까요? 에릭은 오늘 수업이 시작된 뒤로 도무지 집중을 못합니다. 칠판을 등지고 앉은 위치부터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엔 칠판을 쳐다보길 포기해버리네요. 그런 에릭의 마음을 눈치챈 페이지 선생님, 뭔가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릭이 좋아하는 퍼즐. 퍼즐을 받아든 에릭이 수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자기만의 방식으로 원리를 깨달아갑니다. She understands my style of learning. I can't really learn from the book. I had to do it hands-on in order to like fully comprehend what I'm learning. 에릭을 배려하는 선생님의 마음. 이것은 바로 4년간 함께 지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페이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알고 보니 토론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트스쿨은 학생 개개인의 성격에 맞춘 학습 방법을 적용합니다. And it's not just a cookie cutter, everyone's learning the same thing at the same time. It really is unique for each student and what they're interested in. And it's very true that if a student really is involved and really likes one particular topic, just run with it because they will do amazing, phenomenal work just because they like it. 이것이 바로 한 번에 한 아이씩 교육하는 매트의 교육 방침입니다. 학생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면담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는 학업 상황은 물론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누구보다 절친한 크리스와 선생님이지만 처음엔 크리스도 선생님의 수업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There was one kid in our class, Anthony. He didn't want to read because he just didn't feel comfortable enough to do that. So this caused a big problem. Me and Paige, me and her arguing, and I'm like, if you got to be fair. If I got to read, he got to read. And that's the thing. Paige knew that Anthony was laid back. That's not his style, So she knew not to push his buttons instead of me. Well, now that I look back on it, it's like that Paige kind of taught me a lesson. 매주 화요일, 매트스쿨의 학생들은 인턴십에 참여합니다. 오늘은 페이지 선생님도 루비의 인턴십 현장에 동행하는데요. 바로 루비의 멘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매트스쿨의 인턴십에는 학생들 개개인을 위한 멘토가 있어 학생의 인턴십을 돕습니다. 멘토는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로 학생이 선택하고 선생님이 조언해 줍니다. If my student is loud, if my student is asked a ton of questions and he goes to a site and the site is very quiet, the mentor is very quiet and is very reserved, I know right away that that may not be a good fit. So it's really the job of the advisor to make sure that the fit needs to work out as well. 이렇듯 인턴십은 학생이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예비 사회를 경험하는 기회를 줍니다. About 2 years ago, I would really sit back and not say much in the meetings. But I think I've grown over the time, and now I can take hold of the meeting and tell them if I'm struggling in something, or tell them if I think I'm excelling in something. 이렇게 매트스쿨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격을 배려한 맞춤 교육을 받고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며 개개인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자신감 있는 미래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As a teacher, it's almost an art form. Like getting to know your students' personalities over the years, you already know when you walk in, you have this amazing lesson. Just from a simple conversation or interaction, you know that, okay, these guys are having a bad day. These guys are way too excited. Okay, these guys, I'm going to have to carry them along, And these little things based on our relationships and based on the advisor knowing the personalities of the kids, we can use that to meet them where they're at, put little strategies into place so they can stay focused